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오늘 굉장히 큰 뉴스가 하나 있었죠. 금융감독원이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태스크포스 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ETF는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했고 기존에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위법 행위를 여러 발견해 오늘 발표하기에 이르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1조 7천억 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 자산운용이 환매 중단 직전 국회의원 등 일부 유력 인사들에게 특혜성으로 돈을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돈의 출처는 다른 펀드 자금과 운용사 고유 자금이었는데 문제가 된 펀드의 투자자, 즉 유력 인사의 손실을 다른 펀드 투자자에게 전가한 셈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라임 자산운용은 2019년 8월에서 9월 4개의 라임 펀드에서 투자 자산 부실과 유동성 부족 등으로 환매 대응 자금이 부족해지자 다른 펀드 자금 125억 원과 운용사 고유 자금 4억 5천만 원을 이용해 일부 투자자에게 특혜성 환매를 제공했다고 하는데요. 즉 돌려줘야 할 돈이 부족해지자 다른 펀드에서 땡겨온 것이고 이 땡겨온 돈을 국회의원 등 일부 유력 인사들에게 먼저 돌려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포함된 투자자는 A중앙회, B상장사, C국회의원 등으로 이들은 각각 200억 원, 50억 원, 2억 원을 챙겼다고 합니다. 여기서 C국회의원이 정말 궁금해지는데 오전까지만 해도 모 국회의원, C국회의원 이런 식으로 익명 처리됐지만 오해 조선일보 및 일부 언론이 그 실명을 그대로 깠습니다. 이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언론의 당연한 책무라고 보는데요. 해당 국회의원은 다름 아닌 민주당 사선의 국회 부의장을 지낸 김상희 의원이었습니다. 실명이 까발리자 네티즌들은 또 민주당이냐? 정말 징글징글하다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저는 이거 정말 빙산의 일각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그야말로 의혹투성이었던 옵티머스 펀드 사기와 라임 펀드 사기 사건은 그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야말로 국민적 의혹이 일었다 이렇게 표현해도 무방할 듯한데 저런 들끓는 여론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정부 들어 부활한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단이 옵티머스 펀드 사기, 라임 펀드 사기 사건을 재수사한다는 소식이 지난 1월 있었고 오늘 우선적으로 금융감독원 TF의 조사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기억하시겠지만 옵티머스와 라임의 경우 문재인 정부 당시 로비 물증이 나오는 등 청와대와 정관계 유력 인사 연루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지만 검찰과 경찰 수사는 모두 용두사미로 끝나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자면 옵티머스 펀드 사건은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며 2017년 6월부터 약 3년 동안 3,200여 명으로부터 무려 1조 3,500억 원을 끌어모은 뒤 부실채권 인수, 펀드 돌려막기를 하다가 천여 명에게 5천억 원대 피해를 준 대형 금융범죄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주범에겐 징역 40년의 중형이 선고됐지만 로비 의혹은 흐지부지 됐었지요. 이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이 로비스트에게 부장판사를 소개한 의혹을 받았고 공범의 부인이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파장은 더욱 커졌습니다. 또한 로비스트로부터 사무기기 임차료 등을 받은 혐의로 수사받던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참모가 극단적 선택을 했고요. 정관계 인사 20여 명의 실명이 적힌 펀드 하자 치유 문건까지 나왔으나 어찌된 일인지 모두 부혐의 처분됐습니다. 당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를 뭉갰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가짜 문서라며 사건 축소에 급급했는데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 개인 투자자 4천여 명이 1조 6천억 원을 손해본 라임 펀드 사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청와대 수석과 여당 의원 등에 대한 로비 의혹이 터졌으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느닷없이 합수단을 그냥 해체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죠? 제가 누가 봐도 명백한 노골적인 수사방해였습니다. 더군다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했다가 최근 잡힌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마카오 공항에 억류된 수원여객 횡령 공범을 전세기에 태워 캄보디아로 탈출시키는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났지만 당국은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런 김봉현의 이른바 옥중편지를 매개체로 심지어 김봉현의 말을 신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런 것들을 상기해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의구심이 드시는지요. 뒷배가 없었다면 과연 이런 일이 가능했겠나, 이런 생각 안 드시는지요. 당시 기사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 부활한 합수단이 재수사에 나선 것은 비자금 조성과 돈 세탁 정황이 담긴 새 증거를 압수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기존에 알려졌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내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께서 한 가지 꼭 주목하셔야 하는 부분이 논란이 된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사건의 공통점은 역시 정관계 인사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로비에 연루됐거나 투자 과정에서 특혜를 입었거나 이런 것들인데, 우선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사태에서는 장하성 전 중국 대사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투자 과정이 핵심으로 대두됐었고요. 앞서 라임과 옵티머스 등 이른바 사모펀드형 사기 의혹에서도 유력 정관계 인사들이 연루됐었습니다. 고객들에게 1조 6천억 원대 손실을 끼쳐 희대의 금융사기 스캔들로 번진 라임 사태의 경우 라임의 전주로 통했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 법정에서 정관계 로비 의혹을 폭로했는데, 이와 관련해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은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형이 확정이 됐고, 로비 의혹에 거론된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 기동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되다가 최근에서야 기소가 됐습니다. 또한 옵티머스 사태 때는 정관계 인사들이 고문으로 등장해 논란을 일으켰는데, 옵티머스 내부 문건인 펀드하자 치유 관련 문건에서 고문료를 받았다는 등의 내용으로 유력 인사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문재인 정권의 검찰은 당시 의혹을 받았던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 최동욱 전 검찰총장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요. 선거 캠페 복합기 사용료 지원 의혹을 받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역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건을 바라보는 시각은 정관계 연루설 이것 한 가지와 과연 문재인 정권의 검찰에서 이것을 제대로 수사했냐, 이것으로 모아져야 한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서울중앙지검이 옵티머스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청와대와 정관계 인사 20여 명의 실명이 적힌 펀드 하자 치유 문건을 확보했지만 무혐의로 끝났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인력 파견을 요구했지만 거절되는 일이 있었고요. 이성윤 지검장은 특수부가 아닌 일반 형사부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하는 등 축소 수사 의혹이 정말 파다했습니다. 또 앞서도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옵티머스 관계사 사회이사로 재직하고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일었지만 이것도 흐지부지 됐고요. 고문이었던 전직 검찰총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만나 물류단지 민원을 했다는 의혹이 일었지만 역시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또한 기억하실 테지만 이낙연 전 총리 측근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도 벌어졌었지요.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실명이 밝혀진 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경우처럼 이 사건들의 본질은 정관계 유력 인사들이 고문 등으로 참여하거나 로비를 받았고, 정보력이 뛰어난 초기 투자자들은 이익을 챙겨 빠져나간 뒤에 막바지에 투자한 서민들만 피해를 본 정말 참담한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정치권 연루 의혹을 제대로 밝혀내는 것 한 가지와 이에 더해 부실 수사, 축소 은폐, 그리고 봐주기 수사에 대한 확실한 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국민적 의혹과 의심이 풀릴 것이다 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